저만의 그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저 나름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관심 있는 리스트를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힘이 진짜 좋죠. 진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8일 동안 무려 88%가 올랐거든요. 네. 알트코인은 가던 놈이 더 잘 간다, 될 놈만 된다, 잘 가는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달리는 말에 옮겨 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힘 좋은 말로 계속해서 갈아타야 된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뭐 장점 혹은 뭐 위험한 점? 좀 어떤 게 좀 전제로 좀 깔려야 되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알트코인에 사실 우리나라 그 투자 성향상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이라는 가격의 압박? 사실 그 10만 원어치만 살 수 있고 5천 원어치만도 살 수 있지만 네. 가격이 일단 1억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트코인의 장점이라면 잘 종목 선정을 만약에 잘 할 수 있다면 수익률이 뭐 비트코인은 뭐 한 2배, 3배 이렇게 얘기할 때 알트코인은 뭐 20배, 30배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그런 종목을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아. 그런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비트코인 수량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0.1비트만이라도 네. 0.1비트만이라도 일단 좀 만들어보자. 그 만들어보자.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0.1비트는 사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현재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대,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저축 대신에 비트코인에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좀 가져가시면 노후 자금 정도는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으로 노후 자금 대비가 된다면 그걸로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노후 자금 0.1개 이상은 내가 마련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을 그래도 좀 더 벌고 싶다. 나는 네. 리스크를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네. 하락이 와도 크게 힘들 것 같진 않다. 이런 네. 분들은 알트를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차피 투자하실 테니까 네. 기왕 투자하실 거면 제가 그래도 코인 시장에 뭐 한 3, 4년 정도 투자하면서 몇 안 되는 코인으로 돈 번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은 얼마 없으니까. 그럼 저만의 그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저 나름의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 원칙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 관심 있는 리스트를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 걸러드릴게요. 이런 코인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거는 괜찮은지, 왜 이거는 별론지 제 나름의 기준과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인 마켓 캡이라고 치시면 첫 번째 나오죠. 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네, 나는 영어가 약하다 하시면 네. 구글에다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한글로 나오죠. 네, 네. 구글에다 치면은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이, 좋네요. 좋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어, 사실 여기서 언어 선택도 됩니다. 네, 귀찮으니까 구글에다 검색하면 자동으로 한국어로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달러가 편해서 보통 달러를 하는데 원화가 편하신 분이 많을 테니까 KRW로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마켓 캡을 다 알려줘요. 마켓 캡이라는 게 시가총액이거든요. 시총을 다 알려줍니다. 야. 그거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시장에 알트코인이 무려 200만 개가 있었거든요. 네, 엄청나네요. 지금은 제 생각에 한 500만 개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 500만 개 중에 뭐가 괜찮은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500만 개도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리고 대부분은 한 99%는 다 쓰레기거든요. 그 쓰레기들 틈에서 우리는 10배 오를 코인들을 골라내야 되니까 진짜 네. 깐깐하게 골라야 됩니다. 일단 1등으로는 비트코인이 있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인입니다. 네. 저는 자산의 한 95%가 코인 재산의
95%가 다 비트코인입니다. 나머지 5%만 알트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일단 시드 배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 탑 30위권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한 100위권. 맥시멈. 왜냐하면 100위가 넘어가면은 뭐 여기는 막 2,000위, 3,000위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언제 빵원이 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코인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검증이 좀 됐으니까 좀 투자자들도 좀 괜찮은 데가 붙고 프로젝트도 그러니까 뭐 알트는 저는 솔직히 다 스캠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이 그래 조금이라도 더 된 코인들이니까 네. 여기 내에서 투자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코스피와 코스닥과 그리고 비상장 뭐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좀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게 그래도 좀 나은 주식을 사는 법이잖아요. 그쵸, 그쵸. 비상장 주식을 우리가 사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죠. 네,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니까. 네. 네, 여기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일단 좀 테마가 있어요. 테마주처럼. 알트코인은 저는 어차피 다 스캠이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사실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트레이딩. 이 알트코인의 프로젝트가 너무 아름다워서 난 여기 투자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좀 오랫동안 물려 있어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2024년 중에 모두 다 팔고 나는 돈만 벌면 돼. 이런 측면으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단기간이라도 사람들이 집중할 만한 그런 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런 게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벌써 몇 개의 테마가 이렇게 바람이 좀 불었었어요. 대표적인 게 AI 쪽이죠. AI. AI는 최근에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가장 뭐 주식에서 제일 핫한 건 AI 주식이죠, 지금. 그 주식 쪽의 AI 붐이 코인에도 당연히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코인 마켓 캡에 있는 AI 분류에서 보면은 요런 코인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만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코인이 한 10개 정도로 바로 압축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좋은 게 선별할 수 있는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알트가 한 2-3개까지 줄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트는 종목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AI 중에서 시총이 제일 큰 게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뭐 이런 코인이 있죠. 네.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차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두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까지 얘가 언제 생겼나부터 이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차트로 네. 역사를. 그럼 대략 한 2020년쯤에 상장된 코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니어 프로토콜은 거의 메이저급의 상당히 큰 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또 나오죠. 네. 제일 많이 거래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낸스입니다. 그래서 좀 바이낸스를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코인계 나스닥 같은 약간 좀 그런 존재거든요. 네. 바이낸스에 상장된 것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보면 바이낸스에 연결이 되면서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트레이딩 뷰가 편해서 여기서 좀 많이 쓰거든요. 니어 프로토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20년쯤에 나온 코인이잖아요. 네. 네, 벌써 뭐 한 4-5년 됐죠. 그쵸, 그쵸. 네, 저는 4-5년쯤 됐으면은 한 40-50대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1년에 10대. 네, 좀 늙어가는 코인? 저는 좀 요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좀 늙어가고 있는 코인인 것 같고 저는 젊고 싱싱한 코인을 사실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자라나는 새싹에 투자하고 싶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 우리가 잘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쵸.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덜어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뒷심이 있는 코인들이 또 있어요. 얘네들은 좀 투자해 볼 만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니어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이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네, 주요 매물대는 뚫었어요. 네,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의 여지는 제가 봤을 때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 2021년에 과거의 영광을 뚫기까지 좀 여기서 저항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물려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에 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마이너스 40%야. 아, 제발 저 탈출하고 싶어요. 구조대 오나요? 막 많이 네. 이러잖아요. 그럼 그쵸. 만약에 이게 구조대가 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아, 드디어 살았다 하고 막 팔아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쵸. 더 사야지 올라가는데 자꾸 파니까 조금만 오르면. 네, 맞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계속 팔아 넘길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저항이 계속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3대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걸 좀 잘 기억하시고, 한 요 정도 수준이죠. 네. 네, 제가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이때도 크게 뛰어넘었지만, 이때도 벌써 아직 반감기도 안 왔는데, 음, 정고점을 훌쩍 벌써 뛰어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략 대충 연결을 해봐도, 이번에는 훨씬 월등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음, 들어서 이 차트적으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쵸.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비트코인이 훨씬 더 힘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메이저 알트인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요때 물론 되게 많이 올랐었긴 했지만 여기를 거의 훌쩍 뛰어넘고 전고점까지 한 20%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더리움도 되게 힘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좋아요, 힘이. 네, 이번 장은 네, 솔라나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트 네. 중에서 단연코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음, 그러네요. 거의 전고점, 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솔라나, 확실히. 네, 이더리움보다도 어쩌면 더 빨리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메이저 3대장이죠. 음, 얘네들은 뭐 언제 투자하든 저는 어느 정도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3대장인데 얘네들 특히 이더나 솔라나 투자도 물론 좋은 알트 투자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이런 애들 투자할 거면은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 얘네들도 좋긴 좋지만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한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팔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굳이 탈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니어 프로토콜은 괜찮긴 하지만 니어를 살 바에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나은 것 같고 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보다는 비트코인이 나은 것 같으니까 네, 음, 여기에서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인데 힘이 비트코인만 못해서 네, 그 이유로 제낀 겁니다. 네. 지금 AI 테마 보고 있는데 그러면 RNDR이라는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NDR은 강한국 작가님 영상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음, 여기도 역시 네,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이고요. 지금 보면 차트가 완전 다르죠. 옛날 어, 코인들하고는. 그러네요. 네, 저는 이런 거를 싱싱한 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알트코인이 처음에 상장되면 이렇게 상장 빔을 한번 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횡보하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한 22년 정도에 상장된 코인들은 하락장이 22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 가장 핵심이 저는 이 상장빔 쏜 최고점이죠. 올타임 하이를 이거를 뛰어넘었는가?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에 이때 초불장이잖아요. 이때 이후 상장된 코인, 신생 코인이라고 하는데 네. 올타임 하이를 뛰어넘는 게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를 뛰어넘고 네, 힘 좋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네, 무려 한 2년 반 만에 정고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네, 이거는 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거는 AI가 묻은 코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AI 테마 바람이 한 번 더 불면 그때는 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하면 떠오르는 코인이 당연히 또 월드코인이죠. 네. 네, 그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만든 코인입니다. 뭐 홍채 인식하면은 뭐 월드코인 줘갖고 돈 벌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 7월 정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아직 1년이 채 안 된 코인인데 네. 여기에서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바이낸스 상장되고 상장빔을 강하게 쐈습니다. 여기를 뚫어냈죠. 네. 네, 그러면 얘도 이제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코인의 이제 목록에 분류를 해둘 수 있는 거죠. 벌써 같은 기준으로 두 개나 찾지 않았습니까? 그쵸, RNDR이랑 월드코인. 네. 그리고 AI 테마에서는 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FET라는 패치 AI, 네, 요런 코인인데 얘도 차트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정고점을 넘어섰네요. 네, 이게 FET라는 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정고점이 한 여기쯤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정고점이 여기입니다. 훨씬 낮았는데 뚫어냈네요, 최근에. 네, 전고점에 거의 한 두세 배까지 올랐죠. 네. 네,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는 알트는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요쯤 여기 매물대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한 여기쯤 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되게 좋은 코인인 것 같아요. 하락이 알트코인은 뭐 단기간에 많이 나오나요, 대표님? 몇 프로까지 나오나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은 보통 한 큰 조정이 나면 한 2, 30% 정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알트는 뭐 한 50% 정도는 쉽게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트가 조정받을 때 알트는 막 2배, 3배로 더 크게 조정받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때 반면에 좋겠네요. 네, 반면에 그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비트코인이 한 50% 올랐다. 그럼 네. 알트코인은 한 3, 4배 오르는 거죠. 근데 다 같이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힘 좋은 알트가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힘 좋은 알트들 위주로 좀 찾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네. AI 테마에서 지금 우리는 벌써 3개의 코인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이 밈코인 쪽에 테마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솔라나가 상당히 강세였잖아요. 네.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들이 엄청나게 붐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뭐 페페나 봉크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네. 이거는 솔라나 계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얘도 최근에 상장되었고 각광을 좀 받는 코인이 됐습니다. 네. 얘네들이 솔라나 계열에서 가장 인기 있던 밈 코인이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얘네들은 시총이 장난 아니거든요. 8위 11위잖아요. 그쵸. 도지코인 시총이 36조고요. 야, 엄청나네요. 시바이누 시총이 24조입니다. 야, 크군요. 엄청난 코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의 뭐 한 10대, 20대 기업 수준이거든요. 그쵸. 대기업 수준이네요, 정말. 네, 엄청난 수준이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특별한 무언가를 하냐. 얘네는 이름이 밈이잖아요, 밈. 네. 밈이라는 게 약간 좀 장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를 정작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까지 될 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달로 보냈죠. 그 덕분에 이렇게 크게 된 거고, 와, 시바이누 같이 얘네도 이게 강아지 계열이잖아요. 멍멍 네. 하는 뭐 그 계열인데, 시바이누도 진짜 엄청나게 펌핑이 됐거든요. 24조. 24조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진돗개 코인 이런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진 않은데, 이건 진짜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약간 좀 도박 느낌이 나서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인코인은 좀 탈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를 어떻게 할지 전략을 좀 잘 짜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여기는 그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인데요. 세계 네. 최대 거래소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정보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뭐 트레이딩 데이터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제일 많이 오른 거, 뭐 적게 오른 거, 관심 갖는 거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마켓 오버뷰를 보시면 테마가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테마는 RWA거든요. 저거는 뭔가요, 대표님? 네, 이게 불 표시 있잖아요. 지금 되게 유망하다는, 핫하다는 뜻이고, 어, RWA는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아까 블랙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블랙락의 그 CEO가 레리 핑크라는 분이잖아요. 네, 앞으로는 모든 자산을, 이렇게 리얼 월드 에셋,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 네. 모든 실물 자산을 토큰화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물 자산이 코인 토큰화가 돼서 거래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대표님 저게? 제가 뉴스로 설명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뭐 10조, 100조 막 이것도 엄청난 돈인데, 네. 만조가 되면 그게 1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만조 시장이 되는 겁니다. 2경 와. 시장이 된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로 블랙락이 정말 말 그대로 떡상을 했는데, 다음 목표는 RWA입니다. 리얼 월드 에셋. 이게 뭐냐면요. RWA라는 게 뭐냐면 네. 쉽게 말해서 좀 요즘에 핫한 주식 코인 얘기하니까 MSTR. 이게 한 주에 지금 보니까 한 1,800불 정도 하더라고요. 네, 1,800달러면은 대략 한 250만 원? 네. 한 3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250만 원 될 것 같은데 한 주에 250만 원이잖아요. 엄청나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한 개도 못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한 주도 못 사죠. 하지만 코인은 장점이 비트코인 0.00001개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 쪼개는 거예요. 토큰화 한다는 게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코인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심지어 부동산도 토큰화해서 팔 수가 있을 거고, 네, 미술품도 토큰화해서 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고흐의 막 이렇게 막 별이 빛나고 막 강이 있는 뭐 네, 그런 작품이 뭐 1조다. 뭐 보통 사람들이 이거는 살 수 없겠지만 여기에 투자는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토큰화 해가지고 뭐 한 10,000원어치만 고흐 그림 10,000원어치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모든 자산을 다 토큰화 시킬 수 있다. 이게 레리 핑크 CEO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되고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시장은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나 많이 불러일으키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메타버스. 네. 엄청 난리였죠. 뭐 NFT. 모든 게 다 메타버스 세상으로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글쎄요. 뭐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RWA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뭐 10년 후, 20년 후, 뭐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 2년 내에는 성공하기가 되게 힘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알트는 어차피 다 스캠이잖아요.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차피 이거는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RW가 인기가 있으면 어떤 코인이 오를 것 같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올해 중에 잘 털고 나와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저는 알트코인의 투자 의의는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보면은 RWA라는 분류를 친히 해놨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한번 골라보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고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켓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완전 쓰레기는 걸러야 되니까. 그쵸. 완전 쓰레기를 걸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100위권 내라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얘가 몇 위 정도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 이거는 대형 코인입니다. 얘는 솔라나하고 가격 움직임이 좀 비슷하는데 솔라나가 오를 때 좀 덜 오르고 솔라나가 빠질 때 아발란체 좀 더 많이 빠져요. 그럼 장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발란체보다는 솔라나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얘네들은 2021년부터 진짜 엄청 많이 사고 팔았거든요. 네. 얘네 특성은 잘 아는데
항상 아발란체는 좀 뭔가 아쉽고 솔라나는 기대보다 좀 성과가 늘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솔라나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한 개 모자라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수가 좀 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발란체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 컴퓨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차트 모양만 보면 너무 예쁘죠? 뭐 상상도 뜨거운 모습. 네,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RWA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엄청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얘도 뭔가 이거 뭐지? 이게 2021년 불장 때 상장된 코인이거든요. 네. 이때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숫자가 너무 차이 나는데요. 거의 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요. 얘는 그럼 패스. 아발란체는 솔라나보다 못하니까 패스. 인터넷 컴퓨터는 아까 보셨지만 예전에 너무 어마어마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네, 메이커 MKR이라는 코인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요때 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찼죠. 네. 이것도 최근에 좀 조용하다가 RWA 이슈로 네,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매물대 너무 많은 코인은 좀 오래된 코인은 좀 노인네 코인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데 뭐 관심 있는 분은 뭐 지켜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코인은 여기를 못 넘어가거든요, 사실. 네. 아까 메타버스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 시장의 황태자 중에 하나였던 네, 메타버스, 네, 디센트럴랜드라는 만화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왕자였으니까. 올랐네요. 하지만 그게 지금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쵸. 0.6까지 떨어진 건가요, 지금? 네네. 한 6불 가까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이 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네. 10,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000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야, 엄청 떨어졌군요. 네, 이런 불장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한 0.3불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요즘에 조금 살아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메이커라는 코인은 여기는 그래도 벗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잘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매물대 때문에 저는 투자하지 않을 건데 네. 최악의 코인은 아니고 그리고 RWA가 어느 정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면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쭉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코인은 아닙니다. 네. SNX도 아까 사실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RWA에서 제 개인적인 관심으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는 이 팬들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힘이 진짜 좋죠. 많이 올랐네요. 네, 작년 한 7월 정도에 상장됐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된 애기애기한 코인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더 많이 올랐네요. 네, RWA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대략 8일 동안 무려 88%가 올랐거든요. 네. 네, 대단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이러면은 리스트에 넣어둡니다. 팬들이라는 코인은 뭐 제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일단 애기애기하죠. 어리고 이렇게 급등한 걸 봐선 힘 좋고 네. RWA라는 나중에 테마랑도 좀 잘 맞고 이런 거는 리스트에 넣어놨다가 첫 번째 매물대 여기에 오면은 여기 보이시죠? 저 우선 맞고 떨어졌던 거 여기에 떨어지면은 지지받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요런 데에서 저는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매수 자리는 여기서 지지받은 요 자리 여기까지 오면은 2차 매수 자리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차 매수 자리는 한 3.5달러 2차 매수 자리는 한 2.5달러 요 정도 선에 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때 그냥 이대로 올라와 버리면 내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알트는 빠지면 또 금방 빠지거든요. 이 정도는. 네. 여기까지 빠져주면 사고 안 빠져주면 안 산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팬들은 한 3.5불, 2.5불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5불이 되면 한 10만 원어치 사고 2.5불까지 또 떨어지면은 한 20만 원어치를 좀 추가로 더 산다. 이런 전략을 취하기에 좋은 코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RWA 이슈로는 요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BNB라는 코인이 지금 4위에 랭크가 돼 있잖아요. 네. 이 BNB 코인이 아까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바이낸스에서 만든 코인이거든요. 아,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의 장점은 거래소도 다 정보를 보여줍니다. 거래소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순위별로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친숙한 업비트는 5위에 현재 랭크가 돼 있죠. 네. 그럼 하루에 거래량이 무려 9조입니다. 야, 엄청났네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세계 2위래니까요. 네. 그러면 2위가 코인베이스, 3위가 바이비트, 뭐 4위가 OKX 나오는데 사실 2, 3, 4위보다 얘네는 5조, 7조, 5조잖아요. 네. 업비트는 9조입니다. 크네요. 그러니까 네, 2, 3, 4위인 얘네 거래소보다 업비트가 더 커요, 거래량이. 음, 그러면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2위가 코인베이스잖아요. 네. 이거 미국에서 뭐 압도적인 1위 거래소죠. 음, 사실 요런 애들은 대부분 중국 쪽 자본이 묻은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 거래소는 요거 하나예요. 아, 그럼 코인베이스와 뭔가 관련이 있는 코인이라면 좀 투자해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게요. 2위고 또 미국, 회사면은. 그렇죠. 앞으로 또 이렇게 성장 가치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네. 들잖아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알트는 쓰레기니까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올해 좀 관심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인베이스에 최근에 그러니까 베이스 코인 체인이 나왔어요. 베이스 체인이. 그래서 그럼 베이스라는 코인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어, 그래도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누르면 나름의 이렇게 체인이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1위가 리얼월드 에셋, 아까 RWA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RWA 카테고리에 묶인 코인들을 여기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RWA는 바이낸스 쪽 분류가 제 느낌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코인마켓캡에 이렇게 BASE 이렇게 베이스로 검색을 하면 베이스 에코시스템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음,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베이스와 관련 있는 베이스 체인과 관련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쫙 나오게 돼요. 네. 거기에서 저는 시총 100이 넘어가는 건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100이 안에 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음, AXL이라는 엑슬라라는 코인인데 완전 애기애기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1년이 안 돼 있고 최근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어요. 음, 아직은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에코시스템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솔라나가 좋다 하면은 솔라나 시스템에 있는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내가 만약에 코인베이스를 나중에 유망하게 본다 하면은 네. 베이스 체인에 있는 요런 AXL 코인 같은 데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한 개에 한 2달러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인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네. 벌써 제가 5개나 찾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한 10분 정도 만에 이렇게 5개를 찾았잖아요. 네. 네, 이런 방법으로 코인을 저는 이렇게 다 리스트업을 해두거든요. 이렇게 다 리스트업을 하자마자 이거 괜찮네 하고 바로 사고 괜찮네 하고 바로 사고 하면 우리가 뭐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막 무한정 솟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리스트업을 미리 다 해두었다면 나중에 매수는 언제 하냐? 매수는 반드시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눌림목이 왔을 때. 그럼 대체 눌림목이 뭐냐? 이게 네.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최근 한 3개월 동안 2번의 눌림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눌림목은 1월 11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TF 네. 승인되고 그 다음 날부터거든요. 비트코인이죠, 지금. 네. 이게 눌림목은 비트코인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별 알트는 매수할 자리가 좀 마땅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비트코인이 10% 빠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10% 옛날엔 한 20% 봤는데 요즘엔 잘 안 빠져가지고 네. 한 10% 빠지면 많이 빠진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3, 4일 만에 10%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10%가 빠졌을 때 일주일 정도 후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가 기준인가요, 대표님? 아니면 뭐 고점 기준인가요? 10% 네, 빠지.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10%가 빠지는 날. 네. 그럼 요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그냥 똑같은 일정량씩 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을 사고 싶다 네. 하면 뭐
10만 원씩 7번 사면 될 거고 10일 동안 사고 싶다 하면은 뭐 7만 원씩 열흘 사도 되고 네. 그거는 내 본인 성향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분할 매수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대략 여기에 평균 가격 요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나면 크게 올라 있잖아요. 그쵸. 비트코인이 거의 1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알트코인은 똘똘한 알트라면 한 200%, 300% 오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네. 여기부터 한 10%가 빠진다. 그러면 빠지기 시작한 날부터 한 일주일 후부터 매수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10%가 빠졌으니까 이제 눌림목이 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이렇게 평균 단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쯤이 되겠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자리 아닙니까? 67,500달러? 그러네요. 물론 최저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됩니다. 네. 요럴 때 우리는 비트코인을 뭐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소액으로 알트코인을 이렇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솔라나 계열의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못 사서 알트코인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솔라나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네. 솔라나를 못 샀는데 그럼 그 대안은 없냐?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여기서 또 솔라나 에코시스템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라나 관련된 코인들이 또 쫙 나오죠. 네. 기준은 저는 뭐 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100위권 내에서 네. 신생 코인이면서 애기 코인이면서 힘 좋은 녀석들을 또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테더는 이건 스테이블 코인 1달러랑 똑같으니까 뭐 이건 달러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없고 솔라나가 비싸서 못 사는 거니까 이건 제껴놓고 체인링크는 좀 옛날 코인이에요. 그래서 좀 무거운 코인이기도 하고 과거의 영광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얘네들도 제낍니다. 네, 그럼 순식간에 3개 제꼈죠. 네. 랜더는 아까 보셨지만 얘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뭐 요런 애들이 또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예, 봉크 같은 경우는 민코인이니까 저는 민코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AI 쪽 코인인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게 있고 제 눈에는 이 주피터와 또 피스가 솔라나 계열에서는 좀 제 기준에 좀 부합이 되거든요. 애기권의 힘 좋은 코인 한번 볼게요. 애기 하면서 힘이 상당히 좋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코인들도 눈여겨봤다가 한 여기 지지받는 거 보이니까 한 요 정도 점이 오면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한 10% 이상 눌림목이 오면 분할해서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코인이란 거죠. 피스 네트워크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걸 KRW를 치면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신생 코인인 걸 알 수 있죠. 며칠 안 됐잖아요. 네. 애기 코인인데 얘는 좀 매물대 근처에 좀 다 있네요. 뭐 지금 뭐 소액 구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만 그냥 뭐 보초 삼아서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사는 거는 비트가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네. 사면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이게 뭐 한 30분 찾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제가 관심 있는 코인이라는 거지 투자 추천이 아님을 네. 이거 어떻게 좀 명시를 좀 잘 해주세요. 네. 투자 제가 추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알트는 다 도박성이 있고 원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투자지만 그나마 기준을 갖고 좀 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예시를 들어주신 거지 이거를 지금 사라고 추천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이거 네 말 듣고 이거 샀는데 뭐 이거 어떻게 나 책임져라. 뭐 저 책임 1도 안 집니다. 본인이 돈을 잃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거를 일일이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 보여드린 과정이 실제로 제가 알트코인을 찾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좋은 신생 코인을 매수하고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이내의 코인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네. 비쌀 때 그냥 딱 사는 게 아니라 좀 하락을 했을 때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분할해서 매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님 뭐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알트코인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트코인은 가던 놈이 더 잘 간다. 될 놈만 된다. 될 놈들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게 알트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투자 시장이 다 그렇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FET를 매수를 했다. 하지만 뭐 팬들이 더 잘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얘는 뭐 한 10%밖에 안 올랐는데 얘는 한 50% 올랐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이거를 다 팔아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탑니다. 아, 그래서 이게 리스트업을 해놓은 다음에 잘 가는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달리는 말에 옮겨 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소외받기 시작하면 계속 소외받게 되거든요. 네. 잘 되는 걸로 갈아타라. 네, 이게 최근에 상장된 DYM이라는 코인인데 네. 신생 코인이고 좀 요럴 때 제가 아주 초기에 샀어요. 네. 되게 좋아 보여서 이때쯤 샀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요쯤에 샀나? 요쯤 샀던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길래 여기에 좀 오르나 했는데 또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홀라당 다른 코인으로 또 갈아탔습니다. 아, 힘 없으면 빨리 팔아라.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추천이 아니고 물론 얘도 나중에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투자 원칙이니까 네. 힘이 없으면 과감하게 힘 좋은 말로 계속해서 갈아타야 된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힘 좋은 녀석으로 만약에 다 갈아탔다. 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XL이라는 이 코인이 힘 좋아가지고 결국엔 다 이쪽으로 대동단결했다. 네.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그쵸. 저는 한 미국 대선쯤? 한 11월 안팎? 네, 그쯤에 전량을 다 분할해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 아니면 저는 저의 경우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목적 중에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비트코인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수량을 쌓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알트코인이 진짜 찐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앞서거든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알트코인으로 많이 오르면 그걸로 또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사실 제 코인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가장 좋은 비트코인으로 다 갈아타는 거죠.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좀 힘이 빠진 것 같을 때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역시 분할해서. 분할해서.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일 정도. 추천하는 거는 한 30일 정도. 이렇게 분할로 계속해서 갈아타면은 저는 뭐 최고점은 잡을 수 없겠지만 분할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비트코인 수량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인사이트 정말 다 쏟아주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저희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사실 알트코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좀 특이한 시장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코인 시장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이잖아요. 네.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이 코인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늘 그렇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기도 하고 수익률도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고 2024년은 끝까지 지키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비트코인으로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정길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불장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에 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될 텐데 사실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래동 공부에서 쟁쟁한 핫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4, 5, 6월 3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진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전파자, 전도사 같은 분이시죠. 네, 오태민 교수님 오십니다. 오태민 교수님도 오시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네,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박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컨투 투자로 요즘에 또 코인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강황국 작가님께서 네, 우리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코인 불장을 우리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무섭지 않게 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월달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웅달 대표님께서는 코인, 비트코인 맥시 분 중에 네, 한 분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사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기타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네,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네,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국 작가님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게 저는 코인 투자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투자 전략.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황국 작가님 강의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매우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몰입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아웃풋 독서의 그 고수분이신 만큼 저희에게 아웃풋을 하면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중에 알트코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네, 서울 부동산 쪽에 다시 좀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그래서 미주부님이신데, 미주부님이 네, 4월 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엔비디아처럼 미친 듯이 상승에 올라타면 네,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에 연사 라인업들, 역시, 네, 되게 훌륭하십니다. 성정길, 네, 웅달님, 빗소영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에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황을 매일매일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5월 달에, 네,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신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신간이 나오면,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전파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4월, 5월, 6월 프로그램이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3개월에 4월, 5월, 6월 다 포함해서 3개월에 16만 9천 원입니다. 한 달 수강료 아니고요. 네, 한 달에 대략 한 5만 원 좀 넘나요? 세 달을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유지해갈 예정입니다. 더 길게 얼리버드로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쭉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할인된 금액인 44만 9천 원에 9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 프로그램인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